네,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은 네이버 카페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칸이 있습니다. 제가 또 후기를 쭉 보다가 바로 어제 이제 남겨주신 의뢰인분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의뢰인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되고 또 어떤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. 우리 의뢰인분은 한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의뢰인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도 또는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그런 이제 폭행 행동이 계속되었고요. 우리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분의 원가족, 즉 친정 가족에 대해서 이제 할 말 못할 말 폭언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어요. 이거 외에도 뭐 종교 강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의뢰인 모르게 이제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아서 좀 수긍할 수 없는 곳에 쓴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독단, 은닉 이런 행위까지도 있었더라고요.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남겨주신 말이 참 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라고 말을 했겠지만 막상 저의 일이 되니까 이혼을 결정하기가 참 힘들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아이를 그러면 이혼 가정, 아빠 없는 자녀로 키운다는 게 상처일까?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폭행, 심각한 폭행이 한 번 있으면 즉시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폭행을 몇 년 내내 참고 참다가 정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번 오셨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막상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이제 힘드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을 보면서 폭행을 하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. 이런 게 한편 상당히 이해가 되더라고요. 이런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몸과 그런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 보호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. 이거는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한 불안감 또는 제가 이제 보면 약간 자존감 이런 게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폭력만 하면서 이제 뭐 신체적인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좀 짓밟아 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의뢰인분의 자존감 자체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이제 상실된 상태인 경우가 너무 많죠.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정신이든 뭐 몸이든 뭐든 망가져도 상관없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. 자녀들을 나는 키웠고 어떠한 과를 보내고 싶었는데 어떠한 대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뭐 갔어.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나의 뭐 건강이라든지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상대방의 잘못된 억압 속에서 다른 걸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. 저는 의문이 들어요. 내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게 과연 자녀들을 위한 길인지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모습을 건강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의뢰인분도 정말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서 나오셔서 스스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보호받으시면서 이혼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하나의 사례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정말 과도한,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폭행을 아이 앞에서 당하시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러 이제 오셨던 사안이고 의뢰인의 보호는 저희가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접수를 하면서 즉시 상대방의 퇴거 및 접근 금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도 후기에 남겨주셨더라고요. 그 부분이 가장 고마운 것 중에 하나이다. 나를 초반부터 보호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요. 상대방은 그 명령에 따라 퇴거하였고요.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접근을 소송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고요. 결론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비가 중요해지는데요. 우리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직업상으로 의뢰인분보다는 훨씬 급여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. 뭐 흔히 말해 억대를 넘는 연봉을 받는 분이었는데요. 하지만 상대방은 소송 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
원고의 동의 없이 불필요한 대출을 받아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쓴다거나 무리한 투자를 해서 실패한다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고,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최대한 조회하여 그걸 대상으로 삼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60%로, 즉 50%를 초과하여 인정받은 사례이고요.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자녀 1인에 200만 원을 인정받으면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.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폭력적인 것, 어떠한 압박,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우신 경우, 내가 정말 무기력하게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한 번은 더 용기를 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